네, 안녕하세요.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페이브 피부과 손지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로 그전에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라이브 방송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뭔가 피부 질환과 관련된 부분이나 좀 민감성 피부나 예민한 피부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피부가 좀 예민해지는 적이 있잖아요. 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르몬 변화일 수도 있고, 뭔가 생리 주기라든지 또 계절적인 변화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또 그럴 수도 있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청소년기 때 특히 여드름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성인이 돼서 성인 여드름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피부가 이제 민감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질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요런 민감 피부에 대한 그런 오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전문의 선생님들은 피부 질환을 많이 다루시고 보시고 하신데,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주변에 피부과는 너무 많은데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질환을 안 보는 병원들도 많아요." 막 이러면서 고충을 얘기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관련돼서 고민이 있다 하시면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해 주시고 진료를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요. 이제 저도 이제 피부 질환 진료를 거의 10년 이상 해 왔었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질환을 보는 병원들이 주변에 많지 않다 보니까 보통 저희 병원에 와 주시는 분들이 뭔가 민감성 피부라든지 뭐 여드름, 알레르기 피부 질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와 주시고, 또 이런 분들의 고민이 피부가 좀 본인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개선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오히려 뭐 시술이라든지 뭔가 관리가 또 자극이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올바른 그런 뭔가 관리나 시술 선택 그리고 홈케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런 얘기를 좀 해볼 거고, 무조건 뭐 시술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과한 시술은 쪼끔 좀 피하는 것이 좋고, 너무 과하게 집에서도 홈케어를 좀 무리해서 하는 것도 쪼끔 이렇게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뭐 질환 얘기도 간단히 다루긴 하겠지만 뭔가 치료에 대한 얘기보다는 내 피부를 한번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감성, 알레르기, 뭐 여드름, 뭐 트러블 요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보통 이제 뭐 순서를 그래도 앞에 얘기를 이렇게 어떤 순서로 드려야 할지 내용을 아셔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 주실 것 같아서, 일단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또 민감한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내가 뭐 알레르기가 있나요?" 하고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고거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 보고, 또 민감한 피부랑 여드름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여드름하고 또 일반적인 트러블하고도 쪼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거의 차이,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홈케어할 때 잘못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피부 회복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증상이 생기고 뭔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거 뭔가 질환인가? 병인가?' 이런 거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뭔가 본인의 증상이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온라인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나 저 이 병인 것 같아요. 이 질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본인이 약간 자가 진단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거를 쪼끔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감성 피부라는 게 뭐 질환이나 질병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특정한 그런 약간의 예민해지고 민감해진 상태, 일종의 증상의 종류라고 쪼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민감한 피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다른 뭔가 피부 질환이 있는 상태는 아닐 수 있고요. 보통은 뭔가 피부 장벽이 좀 깨져 있다거나 뭔가 신경 반응이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라고 해서 모두 피부가 뭐 나약하거나 약하거나 뭐 피부가 무조건 얇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시고, 오히려 뭔가 외부 환경 변화나 자극에 쪼끔 더 이렇게 잘 반응을 하고 뭔가 그거에 대처를 하게, 이렇게 피부가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좀 과도하게 면역이 활발해져 있어서 외부 자극이 왔을 때 빨리빨리 이거를 뭔가 싸워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민감성 피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일종의 약간 상태나 증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피부와 민감성 피부가 뭐가 다르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레르기는 보통 뭔가
특정한 항원, 그러니까 특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내가 진짜 뭐 가렵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이런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나 뭐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처럼 뭐 모기 물린 것처럼 불러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원인이 있는 거죠. 뭐 성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진드기라든지 곰팡이, 뭐 풀, 꽃가루 종류 요런 것들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그런 특정한 항원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장벽이 손상되고 뭔가 허들이 낮아져 있는 거죠. 뭔가 자극이 왔을 때 남들은 멀쩡한데 나는 별거 아닌 자극에도 막 엄청 뒤집어지고 약간 막 따갑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원인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예민한 상태라 뭔가의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반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조금 다른 상황인 거라고 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알레르기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은 민감성 피부도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내가 약간 민감성 지금 상태인지 아닌지 뭔가 이런 신호에 대해서 보면 뭔가 화장품 같은 걸 바를 때마다 따갑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스킨, 토너, 크림 바르면 무조건 따가워요. 뭐 열감이 있어요. 화끈거려요. 요러시는 분들. 그리고 세안만 했는데 얼굴이 빨개져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분들도 많으시긴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알레르기도 어떤 뭐 풀이나 뭐 잔디 뭐 특정 성분이 계절하고 연관이 된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 피부과학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제 봄에 주로 흔한 뭐 알레르기 그리고 여름에 주로 흔한 뭐 풀이나 잔디 종류도 있고 가을철에 있는 그런 종류들도 있고 한데 그런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피부 상태가 있다 하면은 뭔가 내가 민감한 피부인지 뭔가 알레르기성 피부인지 요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진짜 여드름이에요? 아니면 뭐 트러블이에요? 아니면 모낭염이에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피지가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름이나 뭔가 오일 뭔가 이런 분비물이 많아야만 뭐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건조하면서도 여드름성 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피지 그리고 각질, 염증, 심지어 여드름균 요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게 여드름이기 때문에 꼭 뭐 내가 지성 피부라서 여드름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쪼끔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여드름도 뭔가 질환이나 뭔가 이런 뭔가 그런 상태들이나 염증 상태, 각질이 막 과도하고 그런 상태들이 합쳐져 있는 일종의 뭐 질환이라고 본다면 트러블이나 우리가 순간순간 나는 뾰루지나 이런 거는 일종의 반응이죠. 염증 반응. 그래서 이게 뭐 트러블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드름이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약간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염증 반응 때문에 올라온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살짝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드름은 뭐 피지, 각질, 염증, 여드름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트러블 특히 이제 성인들이 특히 뭐 술 먹고 안 씻고 잔 다음날 뭐 올라온 그런 한두 개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뭔가 스트레스 피부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뭔가 장벽이 약해지거나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드름이든 뭔가 트러블이든 이제 반복되는 이유들 중에서 또 짜는 경우들도 많이 물어보시죠. "여드름 그럼 짜면 되는 거예요?" 뭐 거꾸로 아니면 내가 여드름을 많이 짜고 심지어는 뭐 에스테틱이나 샵이나 뭐 피부과에서 압출만 많이 했는데도 안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짜면 좋아질 것 같지만 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증상이 너무 좀 심하고 내가 일상생활에 좀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좁쌀이 많고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압출해 주는 게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만 잘못 짜면 오히려 더 그런 염증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더 안쪽으로 파고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뭐 예를 들어 면봉을 이용해서 짠다든지 이런 거는 권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피부과나 이런 데 오시면 우리가 소독된 도구를 이용해서 바늘로 미세하게 구멍을 내서 도구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이제 적절한 압을 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압출을 하지만 오히려 압출을 했을 때 피부가 막 너덜너덜해지거나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병변에서는 압출을 오히려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염증 주사라든지 또는 약물의 도포나 우리 스케일링 같은 그런 특정 약물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정을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면봉으로 짜는 거는 많이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가끔 집에서 막 하나 올라오고 하면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거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참으시는 게 좋고요. 정 너무 신경 쓰인다 하면 피부과 가셔서 뭐 필요한 경우는 압출하거나 염증 주사를 맞거나 하시는 경우가 좋고, 저도 물론 이제 얼굴에 손을 가끔 대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짜고 싶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 면봉보다는 뭔가 화장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적절한 압을 주는 게 낫지, 이제 면봉을 하다 보면 면봉 그 헤드의 압력 때문에 또 피부가 막 쓸리고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고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상태든 뭐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든 여드름이나 트러블이든 뭔가 피부를 이제 망치는 습관들이 공통적으로 환자분들도 이제 계신데요.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안 좋은 걸 뭔가 내가 개선을 하고 이 문제 상황을 뭔가 타개해 보자 뭔가 이런 의도로 너무 깨끗하게 과하게 세안을 하려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막 2중 3 중으로 세안을 한다든지 뭔가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세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링을 너무 자주 해서 '내가 이 모공 하나하나에 있는 피지를 다 녹여 버릴 거야. 다 뽑아 버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너무 필링을 좀 자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고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각질을 과도하게 제거하는 경우, 뭔가 사실 건조하거나 했을 때 각질이 올라오면 오히려 로션이나 크림처럼 보습을 더 더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 각질이 올라온다고 다 막 일일이 뜯어내시고 오히려 막 스크럽이라든지 그런 알갱이 있는 걸로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든 매끈하게 만들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도하게 필링을 하는 경우에 보통 양볼이 막 엄청 빨개지거나 막 따갑고 심지어는 막 실핏줄이 보일 정도로 심해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특히 어릴 때 막 아토피나 이런 게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돼서 오히려 막 클렌징이나 이런 것도 과도하게 하고 막 제품도 많이 바꾸고 화장품도 많이 바꾸고 하다 보니까 엄청 예민해지고 민감해지셔서 거의 피부가 막 거칠거칠해지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과도한 세안과 과도한 그런 필링이나 각질 제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것도 써 봤다가 저것도 써 봤다가 막 제품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연고 처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뭐 다른 병원에서 연고를 처방받았는데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바르셨어요?" 그랬더니 하루 발랐대요. 그러면 하루 발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보고 효과를 보려면 연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길게는 2-3 개월 꾸준히 바르고 심지어는 4에서 6 개월 꾸준히 발라야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뭔가 해결을 하고 싶으니까 얼굴 피부가 막 뒤집어지고 안 좋으면 조급하잖아요, 마음이. '나 빨리 좋아지고 싶고 나 당장에 막 내일 중요한 일정도 있고 막 미팅도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뭔가에 이제 화장품이든 뭐 연고든 특정 그런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작용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쪼끔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제품을 너무 자주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이제 권장하진 않아서, 혹시라도 이 내가 이런 피부를 망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다 하면은 쪼끔 새해에는 좀 바꿔 보시는 걸로 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안 중요하긴 하죠. 이게 과도한 세안은 좋지 않지만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세안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뭔가 이제 쌓인 피지나 먼지, 뭐 미세먼지,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하는 데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제 올바르게 세안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세안 방식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만약에 세안을 너무 가볍게 하면 화장이 쪼끔 남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트러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우리가 화장을 하고, 저 오늘 이제 방송한다고 화장하고 왔는데 화장을 하고 낮에 거의 뭐 8 시간 10 시간 이상 돌아다니시잖아요. 근데 클렌징하고 모공에 쪼끔 남아 있는 그 화장품 조각 하나, 성분 하나가 잘 때 우리 뭐 8 시간 잔다고 치면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보다 오히려 과도하게 세안을 해서 생기는 피부의 자극이나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병원에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내가 민감하다. 민감성 피부다. 예민해요."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화장품 잔여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한 분보다는 오히려 과도하게 관리를 하거나 클렌징을 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내가 자기 전에 막 뭔가 모공 하나에 뭐가 화장품이 남아 있을 것 같다거나 피지가 쪼끔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세안 습관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로 세안하는 경우, 요런 거 좋지 않아요. 우리 화장품 뒤에 뭐 이렇게 사용법 이런 데 보시면 대부분 미온수로 뭐 세안하거나 미온수를 사용을 하고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피부에는 사실 미적지근해서 별 느낌이 없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진짜 혈관이 막 확장됐다 막 축소됐다 하면서 오히려 실핏줄이 생기기도 하고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마무리할 때 마치 찬물로 세안하면 모공이 뭐 쪼여들 것 같고 뭐 한다고 해서 또 너무 찬물로 세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피지나 이제 모공 사이에 있는 잔여물이 잘 씻겨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혈관이 막 과도하게 수축했다 확장됐다 하면서 오히려 안면 홍조라든지 혈관 확장 이런 거, 실핏줄의 악화 이런 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계속 얘기하지만 2 중 3중 세안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세안하시는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내가 엄청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빡센 메이크업을 한 날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중 세안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차 세안으로만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요. 좀 중요한 날, 중요한 일정 때문에 내가 포인트 메이크업을 했다 하면 사실 모든 피부 전체 면적을 과도하게 세안해 주실 필요는 없고, 뭐 아이 메이크업이나 립 메이크업을 한 부분은 당연히 색조나 이런 우리 마스카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쪼끔은 강한, 세정력이 강한 애들을 써 줘야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볼이나 이마나 이런 넓은 면적은 과도하게 메이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벅벅 닦아내거나 문지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요즘 사실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뭐 홈케어 기기들도 많고, 그게 뭐 이런 앰플이나 스킨케어 성분들이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요즘 뭐 클렌징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뭐 전동으로 이렇게 막 마사지 하듯이 하면서 뭐 클렌징을 시켜주는 거라든지, 뭐 전동 솔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과도하게 마찰을 주는 거는 권장을 하지 않고, 너무 데일리로 사용하는 것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 자극 조금 피해 주시고, 그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스크럽이나 이제 브러쉬를 또 매일 사용하는 것도 좀 미세한 손상이나 오히려 모공이 좀 늘어지거나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손으로 유화시키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화장솜이나 패드 같은 거로 닦아내거나 클렌징 티슈로 막 닦아내거나 이런 거는 권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도구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굳이 화장솜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포인트 내가 쪼끔 화장을 녹이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붙여 놓고 녹이세요 그냥. 그거를 떼고 손으로 유화시키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막 여기서 벅벅 문지른다,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보통 화장을 많이 하시거나 또는 내가 지성 피부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약간 피지가 많거나 유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보통 뭔가 클렌징 워터나 밤, 오일처럼 뭔가 화장품을 잘 녹일 수 있는 계열의 오일이나 밤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워터를 이렇게 적시거나 오일을 적셔서 이렇게 진짜 닦아내는 걸로 해 줘야 뭔가 깨끗하게 닦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화장품은 잘 녹아서 배출될 수 있지만 이미 깨끗하게 닦여진 모공 안에 그 클렌징 밤이나 오일이 또 끼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유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내가 그렇게 두꺼운 화장이나 메이크업을 평소에 하지 않는 타입이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렌징 워터나 밤, 오일은 일반적인 그 피부과에 이제 그런 민감성 피부나 예민한 피부로 고민이 돼서 오신 분들은 별로 권장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주로 그래서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젤, 뭐 엔자임 파우더 요런 계열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요 제품들의 특징은 다 손으로 뭔가 뭐 거품을 내든 유화를 시키든 할 수 있는 그런 클렌징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피부가 예민하고 좀 민감한데 지금 현재 좀 밤이나 오일을 많이 쓰거나 클렌징 워터를 많이 쓰신다 하시면 그 클렌징 횟수는 한번 줄여 보시고요. 데일리로 하는 거는 쪼끔 한번 바꿔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피부과에도 우리 이렇게 에스테틱 전 관리실이 있잖아요.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피부과에서 중요한 건 물론 잘 씻겨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랑 뭔가 피부 고민이랑 피부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하러 온 환자분한테 클렌징을 해 드릴 때 주로 그래서 선택하는 게 클렌징 젤이나 밀크, 엔자임 파우더를 일단은 피부과에서도 실제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본인의 그런 세안제 선택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좀 붉다. 좀 예민한 편이다.' 하시면은 한번 그 순한 그런 제품들로 바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세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산성 폼 클렌저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타월로 이제 닦지 말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질러서 막 닦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를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세안 후에
1 분에서 3분 이내로 보습을 잘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안하고 너무 보습제를 바르기 전까지 그 시간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게 되면 수분이 오히려 증발하면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습제를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꼭 세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고 나서 바디로션 같은 거를 바를 때도 사실 3분 이내로 조금 빠르게 발라 주시는 것이 좋아요. 요거는 아토피 애들이라든지 뭔가 피부 건조해 가지고 겨울철에 막 긁고 그런 친구들에게도 샤워나 목욕을 하고 나서 빠르게 보습을 해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세안 후에 혹시라도 당기거나 또 따갑거나 빨개지거나 하면 세간제 변경을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잦은 제품의 변경은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안에 대한 오해는 이제 "아침에도 꼭 세안제를 쓰는 게 좋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침에도 세안제를 쓰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고요. 물 세안만 하는 거는 쪼끔 비추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세안 후에 뽀드득해야 깨끗한가요?" 요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뽀드득하면 피부 자체에 사실 본인이 보호하는 그런 피부 진짜 피지막 같은 게 있는데 그거마저 닦아내게 되면 장벽이 진짜 손상되거나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뽀드득하지 않고 약간 미끄덩한데 '이거 제대로 씻긴 게 맞나요?' 하는 느낌이 오히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이제 관리 선생님들이 클렌징을 해 드리고 나서도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그런 손님들이나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고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 매일 해도 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너무 자주 하는 건 권장을 안 하고 제품마다 주 1 회에서 2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보통은 너무 뭔가 강한 조금 성분의 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질 주기 우리 28일 주기를 맞춰 가지고 먼저 처음에 해 보실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가볍게 시작을 하다가 잘 맞으면 점차 횟수를 늘려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뭔가 새로운 제품 사면 우리 빨리 효과 보고 싶고 뭔가 새 거니까 빨리 써 보고 싶고 해서 막 너무 맨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은 필요한가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내가 포인트 메이크업을 했다 하면은 진짜 오일을 화장솜에 적셔서 이렇게 붙여 놓고 좀 녹이세요. 녹이고 떼고 손으로 요하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굳이 양 볼이나 이마 넓은 데를 막 클렌징 오일로 벅벅 닦거나 문지를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추천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쪼금 이제 걱정되는 게 제가 지금 말한 게 다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나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그 본인의 피부 상태나 타입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유튜브 뭐 SNS 이런 데서 추천하는 그런 화장품이나 뭔가 관리 방법이나 이런 걸 들으면 좀 솔깃하잖아요. '어 나도 저거 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모두에게 다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태랑 본인 피부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이해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혼자서 스스로 뭔가 자가 진단을 하거나 하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다. 뭔가 내가 특정한 그런 증상이나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 하면 정확하게 전문가의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니까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한번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회복의 3 원칙 그냥 제가 이름을 한번 이렇게 나름 있어 보이게 정해 봤는데 일단 줄이기. 그러니까 줄이는 거는 뭔가 화장품을 고를 때 일단 단계를 좀 줄여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솔직히 저는 3 단계만 있으면 돼요. 세안제, 보습제, 선크림 요 3 단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습제도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킨, 토너, 뭐 에센스, 뭐 에멀전, 뭐 로션, 크림 막 이렇게 막 다단계로 할 필요 없고요. 본인한테 잘 맞는 게 있으면 로션 하나, 뭐 크림 하나 사실 1 개만 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일단 한번 줄여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분도 한번 줄여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엔 워낙 뭐 K뷰티 뭐 뭔가 중소기업 뭔가 이런 화장품 제품들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로드샵이나 대기업 몇 개만 있었다 하면. 근데 이제 성분들이 워낙 너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모든 화장품을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 화해라는 어플에서 뭐 이렇게 성분을 찾아보기도 하고 환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뭐 "이 화장품 써도 돼요?" 하고 얘기를 주시는데 사실 세상에 있는 너무 많은 화장품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성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분도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올리브땡 뭐 이런 데 가 보시면은 그런 특정 화장품 이렇게 마케팅 문구나 이렇게 선전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광고 문구나 이런 거에 보시면 뭐 "전성분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뭐 "성분 가짓수가 적어요." 이런 거로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 사실 성분을 줄인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내가 예민하거나 민감성 피부다 하면 더 나으실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단계도 한번 줄여보시고 화장품 성분도 한번 줄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줄이는 것 중에 자극도 줄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극이라 함은 뭐 화장솜, 패드로 문지르는 거 또는 뭔가 트러블이 났을 때 면봉으로 짜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극이 뭐 홈케어 기기나 이런 거 막 문지르는 거라든지 뭐 도구를 쓰는 그런 클렌징 막 마사지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은 쪼끔은 줄여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기는 해요. 뭐 일부 그런 기기나 장비들 중에서 정말 효과가 꾸준히 사용을 한다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시고 사용 방법에 맞게 그리고 사용 주기에 알맞게 사용을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리기. 기다리기도 중요해요. 이게 피부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질의 그런 일종의 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연고를 썼을 때 그 효능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고 이거는 사실 피부과 시술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시술을 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물론 시술들도 있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관리들도 있고 성분들도 있지만 그 환자분의 피부나 내 피부에서 뭔가 반응이 나타나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뭔가 세포들도 일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재료가 있으면 그거를 뭔가 만들어내서 결국 콜라겐 재생이라든지 뭔가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잘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 써봤는데 효과 없어. 또 바꾸고. 이 연고 썼는데 효과 없어. 또 바꾸고. 이러면 피부가 엄청 힘들어해요. 그런 힘든 거에 일종의 증상이나 상태로 나타나는 게 민감성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피부가 힘들다고 뭔가 막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쪼끔은 기다려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해해요. 저도 뭔가 뭐 이게 생리주기나 배란기 되거나 막 트러블 나거나 근데 다음날 막 중요한 일정이 있어. 그럼 엄청 막 짜증 나잖아요. 이거 빨리나 해결하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게 방법이 요즘에는 진짜 장비도 많고 약물도 많고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한 큐에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까 추천드렸던 뾰루지 났거나 트러블 났을 때 염증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진짜 몇 시간 만에 아니면은 하루 만에 가라앉는 분들도 있지만 가라앉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반복해서 주사를 맞으라고 추천을 드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쪼끔은 기다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구분하기입니다. 구분하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홈케어로 진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니면 진짜 뭔가 진료를 보러 가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에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을 받고 뭐 먹는 약을 먹든 바르는 걸 하든 아니면 뭔가 관리 예를 들어 피부과 병원에서 진짜 압출이나 염증 주사 같은 걸 맞아야 하는 상황인 건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 구분을 못 하니까 집에서 자꾸 뭔가 내 피부에 이것저것 막 실험을 하시는 거죠. 이게 좋다는데 막 이것도 해 보고 저게 좋다는데 저것도 해 보고. 근데 내 피부를 갖고 되게 소중한 내 피부를 갖고 실험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패를 하는 경우에 그 실패를 했을 때 후유증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솔직히. 이게 망가지는 건 순간인데 회복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쪼끔은 내 피부에 이렇게 실험하는 거는 쪼끔은 내려놓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분을 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로 뭔가 만성적으로 질환적으로 뭔가 병이 될 것 같은 안 좋은 상황인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잠깐만 집에서 어느 정도 재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크림이나 이런 보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회복이 될 것 같은지 요거를 구분을 한번 해 보실 걸 추천드리고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피부는 관리도 중요해요. 물론 진짜 관리에 관심이 있고 하신 분하고 아닌 분하고는 피부 상태가 정말 다릅니다. 저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은 실제로 길거리 가다 보면 환자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 요즘은 나이를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젊어 보이시고 또 관리에 좀 소홀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젊은 나이신데 쪼끔 피부가 안 좋네? 이렇게 하는 그 편차가 너무 심해졌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워낙 이제 진짜 K-뷰티도 발달하고 피부과 시술도 대중화되고 환자분들 여러분들도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얻으셔서 거의 준전문가급의 그런 피부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내 피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와 잘 모르고 남이 뭐 좋다 하더라 뭐 이런 거로 관리를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니까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홈케어 습관이라든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뭔가 제품이라든지 뭐 내가 받고 있는 그런 시술의 뭔가 주기나 시술이 나한테 잘 맞는 건지 뭔가 그런 이해를 한번 해 보시는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뭔가 짧지만 이런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눈 그런 것들이 그 여러분들의 다음 날 또 다다음 날 더 좋은 피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케어의 핵심 루틴은 좀 이게 저의 의견일 수 있어요. 저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렌저, 보습제, 선크림이 중요하니까 약산생 클렌저를 기본으로 깔고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같이 이제 장벽을 회복할 수 있는 보습제 성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는 내가 좀 예민하다 민감하다 하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기 자외선 차단제 쪽으로 좀 선택을 해 주셔서 이렇게 사실 3단계 정도만 챙겨 주시면 좋고 자극을 좀 최소화해 주고 그리고 이제 홈케어 할 때 세안을 할 때도 클렌저를 할 때 제품도 중요하지만 뭔가 물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는 방식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러빙도 쪼끔 가볍게 마치 아기 피부 다루듯이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고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보습제도 선크림을 우리가 덧바르는 것처럼 보습제도 좀 덧발라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실내 요즘 너무 건조하잖아요. 사무실 너무 건조하고 막 저 병원도 아무래도 막 아무리 환기를 하고 해도 뭐 이렇게 냉난방을 하다 보면 또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도 쪼끔은 덧발라 주시고 자외선 차단 계절에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선택할 때 뭐 무향유, 무알코올, 짧은 정성분, 전성분이 가짓수가 적은 거 이런 것들은 요즘 너무 그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요즘 그런 전문 샵들 뭐 세포땡 뭐 올리브땡 이런 데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런 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지만 결국 세안이 뭐 피부 청소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 피부를 좀 존중해 주자. 소중하게 다루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홈케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로 해서 한계가 있다 하면은 정말 피부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벼운 관리들도 있어요. 피부과에 오시면 걱정하시는 게 막 비싸고 엄청 막 대대적인 그런 큼직큼직한 시술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가볍게 받을 수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일회성만으로도 쪼끔은 피부를 개선해 주거나 약간은 진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관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가 좀 막 피부과 방문하거나 이런 게 너무 두렵다. 아니면 너무 비쌀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은 쪼끔은 버려 두셔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좀 고민이 된다 하면 언제든지 그 약간은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도움을 좀 요청을 해 주시면 좋고요. 솔직히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제 진료를 보고 이제 클렌저 추천을 할 때 이게 찾아보시면 효소 파우더 클렌저라고도 알려져 있고 가루로 된 건데 물에 개면은 거품이 되는 건데 저도 사실은 쪼끔 트러블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이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데일리로 쓰기가 너무 내가 쪼끔 건조해지거나 좀 그런 게 걱정된다 하시면 뭐 1 주일에 1 번이나 2번 정도라도 좀 딥클렌징을 하듯이 내가 만약에 좀 블랙헤드나 피지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고런 클렌저도 있다는 거를 한번은 알고 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 이런 클렌징도 효소 파우더도 있지만 뭔가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막 뷰티 제품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때요?" 막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또 그런 O2 버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ASMR처럼 얼굴에다가 이렇게 물이랑 같이 해 놓으면 이렇게 뽀글뽀글뽀글하면서 그 산소 버블이 막 나오는 그런 클렌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 염증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에는 잘 맞고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서 고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잦은 그런 제품의 교체는 쪼끔 이렇게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피부 타입에 대해서 알고 이해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기다리셔야 한다. 뭔가 제품을 바꿨을 때 '반응이 없나?' 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지 마시고 한번 바꾸고 테스트를 해 보고 나랑 잘 맞는지는 최소 그래도 1 주일이나 2 주는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뭔가 내가 정착을 했다 싶으면 걔를 그냥 쭉 사용을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홈케어로 해결이 안 되면 뭔가 처치나 시술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전달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Q&A가 있으시면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답변을 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하고요. 그리고 저도 소소하지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지히톡스라고 사실 제 이름이 손지희잖아요. 그래서
톡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뭐 디톡스라고 해 가지고 뭔가 내가 피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빼내고 배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톡스 저 수다 떠는 거 좋아해 가지고 지금도 라이브 하면서 굉장히 주저리주저 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전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번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들 이미 쪼끔 몇 개 있어 가지고 하나씩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방송 기다려 주셨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아프고 군데군데 빨가시고 '이게 피부염인지 헤르페스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에선 바이러스 약도 해 보고 피부염도 해 보고 했는데 어디를 가야 하나요? 동네 피부과는 이런 것도 보지도 않고 산부인과 가면 만스페르테스 같다고 하고 이걸로 대학병원 가면 쫓겨날 것 같은데 "아이고 하는 듯이 일부 부분이 아파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사실 진짜 이제 헤르페스가 이런 사타구니나 음모 부위나 이렇게 쪼끔 성기 주변 부위에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요. 사실 그 부분들은 워낙 쪼끔 민감한 부위잖아요. 피부 자체가 약간 점막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랑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은 좀 '위생적으로 좀 깨끗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 부분도 세안을 하듯이 막 세정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세게 비비거나 거품을 막 많이 내면서 이렇게 클렌징을 좀 무리해서 하거나 하면 진짜 약간 만성적으로 자극 접촉 피부염처럼 쪼끔 자극이 막 쌓이면서 피부가 굉장히 아파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검사 같은 것도 좀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헤르페스가 쪼끔 있다 하시면은 뭐 피 검사를 통해서 진짜로 이제 뭔가 내가 그런 헤르페스와 관련된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진짜 이런 피부 면역이랑 관련이 돼 가지고 뭔가 1 년에 진짜 4 번, 5번 이상 너무 자주 재발을 한다 하면은 그런 면역 관련된 인자들 뭐 비타민 D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NK 활성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쪼금 혈액 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도 결국 내 전신 상태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뭔가 피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쪼끔은 좀 정밀 검사나 이런 걸 해 보실 수 있는 쪼금 병원에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딱 어떤 질환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질환도 있는데 이런 질환도 같이 겹쳐져서 나타나거나 뭐 이런 증상과 뭐 이런 약간 상태가 또 겹쳐져서 나타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쪼끔은 복합적으로 같이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부라는 게 우리가 면역기관이라도 고도 얘기를 하는데 뭔가 내 내부적인 그런 전신 면역의 일종의 반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 컨디션이나 면역 상태도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피부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화장품 그쵸. 성분을 하나하나 검색을 하게 되고 또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피부 면역이 깨진 상태에서는 성분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사실 성분도 중요한데요. 사실 요즘은 진짜 화장품들이 되게 잘 만들어지고 성분들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좋은 제품들이 워낙 많기는 한데요. 사용하는 방법이나 빈도라든지 뭔가 내가 진짜 자극을 주는 행위를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잘못 사용해서 예를 들어 너무 과도하게 진짜 필링이나 너무 클렌징을 과도하게 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걸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보습제 종류들부터 시작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방법 요런 것도 중요하고 내가 홈케어를 하는 그런 뭐 빈도라든지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는 행위는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쪼끔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유전이랑 먹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너 뷰티도 관리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실 진짜 유전적인 거 타고나는 거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피부가 좀 진짜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런 분들이 "아 정말 피부 좋아지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주시면 이런 얘기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진짜 타고난 사람처럼 완전히 이게 성향이 바뀌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유전적으로 뭔가 피부가 안 좋고 부족해도 이게 자꾸 반복이 돼서 뭔가 흉으로 남거나 이러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중간중간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내가 피부가 좀 안 좋고 좀 그런 상태로
뭐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슬프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습관의 개선이나 뭔가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나 시술을 통해서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즘 시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고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당연히 이제 먹는 거 중요하고 이너비트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그런 보습제 같은 느낌의 그런 영양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 요런 종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너무 건조한 아토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달맞이꽃 종자유 이런 성분들을 추천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이너비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한번 볼게요. 원장님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확대된 모공을 다시 조이는 기술은 없나요? 블랙헤드와 작별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모공은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모공 치료는 좀 뭔가 자극이나 강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공 치료는 마치 우리가 흉터 치료랑 비슷하다고 많이 설명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새살이 차오르고 그런 주변 조직들이 쪼여져서 모공을 타이트닝을 해 주려면 솔직히 먹거나 바르는 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진짜 필요한 경우에 시술의 도움을 받아 주셔야 돼서 뭔가 에너지 자극을 주는 그런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뭐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주사 성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피지나 모공을 쪼여주는 그런 보톡스 성분을 이용하는 스킨 보톡스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확대된 그런 모공들을 내가 개선을 하고 싶다 하면은 진짜 피부과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블랙헤드가 있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막 진짜 코팩을 하거나 너무 클렌징에 집중을 하거나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모공이 넓어져서 블랙헤드가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클렌징하거나 블랙헤드를 다 뽑아내려고 이렇게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피부과 상담받고 자기 피부에 맞는 성분이나 제품 추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거는 사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피부 진단기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저와 함께 결과 이야기 듣고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홈케어 방법이나 어떤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고 잘못된 거 있으면 교정해 드리고 뭐 어떤 제품 추천을 받고 싶다면 추천을 해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장품을 다 알고 있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성분을 추천을 해 드리거나 뭔가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클렌징 폼으로만 세안을 하는데 문제 없을지요. 네. 사실 이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크게 막 포인트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든지 막 엄청 진짜 두꺼운 그런 여러 겹의 화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진짜 클렌징 폼만 이용해서 1차 세안만 하셔도 무방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절기만 되면은 이제 뭐 추워지면 얼굴이 검정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얼굴의 안색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진짜 햇빛이나 이런 거 자외선에 타서 얼굴이 까매진 건지 아니면 진짜 혈관 확장 수축을 반복하면서 결국엔 마치 우리가 다크서클처럼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피부 상태를 직접 진료를 보시고 그거에 맞게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짜 환절기에 뭐 온도 변화에 의해서 얼굴이 자꾸 막 울그락불그락해진다거나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까무잡잡해지거나 뭐 갈색 색소 문제가 아니라 뭐 혈관 확장이라든지 아주 드물게는 또 신경적인 그런 원인이 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진료를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엄청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뭔가 딱 싹 벗겨지는 것 같고 노폐물 이런 것도 더 잘 나올 것 같아서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나한테 필요한 피지까지 다 너무 다 씻겨내 버리는 것 때문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는 경우 또 안면에 홍조라든지 실핏줄, 혈관 확장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온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알갱이 들어있는 스크럽 제품을 써도 되나요? 알갱이가 플라스틱이거나 모공에 끼거나 하지는 않겠죠. 사실 이거는 제품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이제 알갱이가 이렇게 유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녹이다 보면 점점 그 알갱이가 없어지면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또 어떤 제품들은 그 알갱이가 요즘에 그런 그 무슨 니들땡 이런 것처럼 안쪽에 알갱이들이 피부 안쪽으로 살짝 스며들면서 그게 피부 안쪽으로 흡수되면서 녹아 들어가면서 뭐 그런 제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얘도 중요한 게 제품을 써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시고, 사용을 한다면 그런 빈도, 주기 이런 거를 잘 적절하게 올바르게 제품에서 이제 추천하는 것과 내 피부 상태와 이런 알맞게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너무 데일리로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네. "나이가 들면 염증성 색소 침착 턴오버 주기가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한 건가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실제로 약간 이제 연령대나 아니면 본인의 피부 타입이나 그런 진짜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더 오래 가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 젊은 분들보다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걸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내가 한번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얼굴이 칙칙한 게 회복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주사나 약물 먹는 것도 요즘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좀 더 빨리 개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같은 화장품을 써도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바로 트러블이 납니다. 피부 상태가 매일 이제 달라지는 이유가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 같은 전신 상태와도 연관이 큰지 궁금하네요. 네, 당연합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알레르기와 그 민감성 피부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면 뭔가 어떤 성분이 나랑 안 맞는다면 내가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계속 일관되게 알레르기성 반응이 일어나겠죠. 가렵거나 뭐 붓거나 이런 식으로 진물이 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 근데 내가 그냥 좀 민감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마다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진짜 아까 우리가 피부는 전신 상태를 약간 반영하는 진짜 일종의 거울 같은 그런 장기거든요.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기는 거를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래서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와도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러블이 날 때 우리가 부위에 따라서도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거긴 한데 뭐 100%는 아닙니다만, 뭐 입 주변이나 이런 데 트러블이 나는 경우에는 진짜 뭐 마스크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리주기, 배란기,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마나 이런 데 트러블이 자주 난다 하면 원래 좀 지성 피부거나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T존이 좀 심하니까 이마에 좀 트러블이 많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헤어 제품의 사용, 예를 들어서 뭐 헤어 트리트먼트라든지 샴푸 뭐 이런 뭐 헤어팩 이런 걸 바꾸셨는데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요. 양볼에 뭔가 트러블이 잘 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과도하게 세안을 하거나 장벽이 깨져서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짜 부위별로도 뭔가 원인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뭐 잠잘 때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잠을 너무 바쁜 사람이라 뭐 한 세 3-4 시간밖에 못 잔다 했을 때 진짜 막 밤새서 일하고 새벽에 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야 하는 뭐 12 시부터 2 시에는 꼭 그걸 포함해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면 패턴도 사실은 전신 건강이나 피부 상태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클렌징을 잘 안 쓰는데 화장을 안 해도 클렌징 사용이 필수인가요? 아이 깨끗해 같은 거로 세수해도 되나요? 잠시만요. 아이 깨끗해 이거 손 씻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그 바디 제품을 얼굴에 쓰는 거는 솔직히 권장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있는 그런 피지선의 그런 상태, 피부의 두께 이런 거랑 손하고 바디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얼굴은 얼굴용을 써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손하고 발은 우리 전신 피부 중에서도 피부가 가장 두꺼운 부위예요. 거기에 쓰는 걸 얼굴에 쓰는 거는 정말 권장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제가 클렌징을 그래도 가볍게 해 주는 거를, 제품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클렌징 폼 가벼운 거 약산성으로 된 거 요런 거는 써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집에서 자기 피부 타입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옛날에 들어본 바로는 기름 종이 테스트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클렌징 세안 후 2 시간 경과후 테스트하고 네. 네. 뭐가 정확한 판단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제 피부 타입을 분류하기 시작한 것 중에는 우리 피부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피츠패트릭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외국 교수님께서 피부 타입을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설문지나 질문지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듯이 해서 피부 타입을 분류해 놓은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런 질문지 요즘에 찾으면 나오거든요. 고런 거로 약간 자가 질문이나 설문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 요즘에는 정말 피부과에 가시면 요즘은 피부 진단기나 측정기가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AI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뭔가 그런 '내 피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보고 싶다.' 하면은 고런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항혈소판 제약 복용 중이에요. 생리할 때쯤 뾰루지 나고 터지고 매달 반복 중이라 흉터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매달 피부과 가서 무언가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사실은 뾰루지가 나고 트러블이 났을 때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를 자꾸 건드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얘를 빨리 좀 진정시키고 싶다거나 했을 때 피부과에서 적절한 관리나 시술을 통해서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흉터나 자국이 덜 생길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집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게 있다고 하시면 말씀 주신 대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우리 흔히 진짜 28일 주기, 우리 각질 주기, 턴오버 주기에 맞춰 가지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피부과에 오셔서 관리를 받아 주시면 그냥 냅둬서 이게 악화돼서 흉터가 생기는 그런 빈도를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질문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답변이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 이런 고민도 있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소소하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에도 쪼끔은 더 그래도 내 피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올바른 그런 뭔가 관리법의 그런 기준을 잡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쪼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